안녕하십니까. 베이비시터 강의의 김자혜입니다. 오늘은 베이비시터 첫 번째 강의로 베이비시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비시터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봄의 영역과 베이비시터에게 필요한 자질과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면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이비시터 정의입니다. 베이비시터란 무엇인가? 우리는 0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0에서 만 12세라고 하면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베이비시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 필요성은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다양한 이유에서 또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돌봄에 공백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나 아동 보육 관련 직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베이비시터, 놀이시터, 가사를 같이 해주는 가사 겸 베이비시터, 입주 베이비시터 하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의 종류와 그 장소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집니다. 일반 베이비시터는 말 그대로 영유아 케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베이비시터에 해당이 되겠고요. 놀이시터는 일정 시간 동안 와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를 해주는 그것이 바로 놀이시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사 겸 베이비시터는 아이를 케어하는 게 일단 먼저 주된 업무입니다. 아이를 케어하되 보호자가 있을 때 간단한 가사 일을 해주는 게 바로 가사 겸 베이비시터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한 가사는 뭐 청소나 뭐 주방 정리 정도, 아이 방 정돈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뭐 갑자기 뭐 김치를 담근다거나 해당이 안 됩니다. 김치를 담근다거나 이불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베란다 청소를 한다거나 뭐 커튼을 빤다거나 이런 것들, 손님 접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간단한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입주를 해서 영유아 케어와 같이 가사 일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입주 베이비시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돌봄 영역. 실제로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사 부분입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여주는 일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나이가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를 먹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유식을 먹이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놀이하기는 각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놀이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 생활 관리는 아이들이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뭐 잠을 재워준다거나 아니면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 조금 더 큰 아이들, 학년기의 아이들은 뭐 숙제를 봐주고 과제물 봐주고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유를 먹이고 하기 때문에 뭐 우유병을 세척한다라는 거 아니면 그거를 우유병을 소독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4가지 커다란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이비시터에 필요한 자질과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상자인 0에서 만 12세 아동들은 학자들이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0에서 1세까지를 영아기, 그리고 1에서 6세까지를 유아기, 그리고 6에서 12세,
여기를 학령기라고 구분되어졌습니다. 학령기. 만으로도 나이고요. 만. 그래서 이 발달 단계,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우리는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때에 맞게 영아기에는 뭐 아까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하듯이,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은 막 숙제를 봐주고 과제물 챙겨주고 하는 일들 각각에 따라서 그 돌봄은 종류가 달라질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 돌봄에 있어서 안전과 위생은 최우선으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영아기에 있어서의 사고는 일단은 사망사고 1위로 보면은 낙상, 추락사고가 1위입니다. 추락사고. 왜일까요? 전혀 움직임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고 나중에 걷기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기에 눕혀놨는데 어느새 이제 보니까 애가 뒤집어서 침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에 매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보드, 학령기에는 자전거를 타는 일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서 활동이 이제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놀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정에 많은 아이들을 접하게 되다 보면 기질적으로 좀 순한 아이도 있지만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반응이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나하고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절레절레 이게 싫어요가 아니라 좀 까다로운 아이네. 내가 아이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아이를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각 가정에 대한 비밀 보장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한 아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같이 케어해 준다는 건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활동가이기 때문에 봉사정신 지니기에 해당이 되겠고, 우리의 대상자가 아동이죠. 그래서 아동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기본적인 예의와 교양을 좀 지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님 면담인데요. 부모님 면담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적어 보았는데, 첫 번째가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혹시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에 대한 유무 같은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투약에 관해서도 투약 상황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자주 가는 병원의 이름은 무엇이고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면담 확인 사항의 주요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메모지에 붙이셔서 잘 보이는 냉장고 이런 데 붙여 놓는다던가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분유나 이유식을 혹시 먹고 있으면 그 양은 어느 정도고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식사나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특별히 요구하는 활동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연락 가능한 부모님 연락처고요. 부모님과 연락이 안 할 때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제2의 비상연락 확인도 미리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 면담 방법입니다. 부모님 면담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일단은 사람과 사람 대 상대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마음에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데 베이비시터님의 표정이 오늘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밝은 표정으로 항상 이렇게 대해주시네.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시겠구나. 조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표정 밝게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아주 기본이죠. 제일 중요한 거, 경청하기. 말로다가 표현을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을 겁니다.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놓치지 않고 이제 봐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맞장구도 좀 쳐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 딱딱하면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감 있는 태도로 대해주시는 게 좋겠고, 부모님께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이가 다쳤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아이가 거실에서 뛰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소파하고 무릎이 부딪혔어요. 뭐 빨개지진 않았고, 뭐 아이가 뭐 잠깐 아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부모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될 부분이고요. 주의할 것은 핑계대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의 핑계대는 내용은 신뢰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내가 아주 신뢰적으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뭐 아이에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대신 결단을 내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항상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 시간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라는 부모님 면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베이비시터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베이비시터는 0에서 만 12세의 아동, 이 아동을 부모님 대신해서 돌봐주는 사람이다 했고, 그 0에서 만 12세 아동은 주기 이제 발달 단계별로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영아기 파트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